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변동성 요인은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자금 분산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비트코인이 오늘 급락하면서 장중에 시장을 좀 흔드는 이제 그런 요인으로 작동이 됐죠. 뭐 어쨌든 시장이 그래도 뭐 그렇게 크게 빠지진 않았고, 코스닥은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코스닥 시장 부양 정책 이 기대감이 계속해서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고, 또 11월 수출이 잘 됐다. 뭐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수출이 잘 됐다라는 어떤 지표는 이제 지수가 쉽게 밀리진 않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안도감을 주는 그런 요인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들어오긴 했는데 전기전자만 집중 매수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사실상 전기전자도 업종 전체를 매수한 게 아니라 하이닉스만 사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래도 이제 지난주 대량으로 매도했던 거에 비하면 12월 첫날 매수로 출발했다라는 건 좀 의미가 있죠. 그리고 코스닥은 이제 종목 장세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오전에는 뭐 로봇이라든가 뭐 이런저런 대형주도 올라갔다가 오후에는 이제 2차 전지, 그러니까 반도체, 그러니까 이 정도가 강세를 보이고 나머지는 오전에 비해서는 탄력이 좀 떨어지는, 예,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아시아 중에서는 이제 일본이 좀 유난하게 빠졌어요.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릴지도 모른다, 이런 어떤 메시지가 나오면서 일본이 이제 좀 빠지고, 우리나라하고 대만도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하락하면서 자금을 빼서 비트코인 떼우러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걱정들. 그리고 비트코인의 자금이 빠져나간다라는 거는 아시아 증시에 투자하는 자금도 빠져나가는 걸로 보여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일부 IT 비중이 높은 국가들에게는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요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코스피는 이틀 연속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5일선 근처에서 결과적으로 이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 뭐 오르고 내린 업종 수가 거의 뭐 약간 하락한 업종이 조금 더 많긴 했어요. 근데 이제 업종 등락폭이 2% 이상 오르고 내린 거가 그렇게 크진 않죠. 뭐 음식료가 2% 빠지고, 그리고 이제 운송장비, 자동차 조선이 운송장비죠. 그다음에 전기가스, 그리고 건설 이런 것들이 한 2% 전후 빠진 게 있지만, 또 보험 업종이 2% 가까이 올라가고, 그리고 제약 업종이 또 1.4% 정도 올라가고, 그래서 그냥 시장이 어떤 한쪽으로 이렇게 몰려가기보다는 그냥 업종 내에서 골라서 움직이자. 또는 이제 뭐 업종별로 좀 엇갈려서 전체적으로는 그냥 조심스러워하는, 예, 좀 조심스러워하는 어떤 뉴스에 대해서 일부 종목이 반응해서 그렇지 전체적으로는 좀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움직임이었고요. 코스닥은 연고점 부근에서는 좀 맞고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어쨌든 4거래일 연속해서 상승. 특히 지난주 금요일에 급등이 나왔는데 그 급등 이후에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들은 2017년 2018년도로 이어졌던 그때 당시에 코스닥 부양 정책 나오면서 지수가 한 3, 4개월 계속 쭉 밀고 올라간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를 상상하면서 이제 매수가 들어왔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일단 지난주 과매도권 통과하고 나면서부터는 상승 종목 수가 많습니다. 예, 오늘도 상승 종목이 더 많았잖아요. 최근 4거래일 중에서 3거래일이 상승 종목이 더 많은데, 뭐 하루 상승 종목 수하고 하락 종목 수하고 비슷했던 날도 그것도 하락 종목이 많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어쨌든 지난주에 과매도권 통과하면서부터는 투자자들이 코스닥은 그냥 계속 매수해 놔도 될 것 같다, 뭐 이런 정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ADR이 90일 수준이니까 뭐 과열 뭐 이렇게 이야기할 단계 자체가 아니죠. 그러니까 코스닥 쪽에 상대적인 우위가 좀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오늘 뉴스들이 되게 다이나믹했어요. 그러니까 오전에 갑자기 지수가 상당히 강하게 출발했다가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피는 아예 그냥 뚝 떨어졌고, 코스닥은 장중에 상승폭이 축소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요인이 됐던 게 비트코인이 갑자기 가격이 팍 빠져가지고, 이게 빠지면서 시장에서는 이거 왜 이러지라고 이제 걱정을 하게 됐죠. 비트코인 빠진 게, 그 테더에서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저기서 지급 못하는 거 아닌가? 사람들이 돈 달라고 할 때, 돈 돌려달라고 할 때 못 주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업비트가 해킹됐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것도 역시 지금 코인이 불안해지는 거 아니냐, 내가 돈을 못 찾는 경우가 생기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걱정이 좀 있었던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 할 수도 있다, 이런 어떤 메시지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에다 총재가 금리 인상을 할지도 모르는 듯한, 예, 그런 메시지를 내놨잖아요. 그러면 일본 금리가 올라가면 싼 일본 금리에서 돈을 빌려다가 다른 나라에 투자하고 있는 거, 이걸 이제 엔켈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투자했던 자금 중에 일부가 다시 일본으로 넘어갈 거다. 그러면 코인 투자했던 자금도 다시 넘어갈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런 걱정을 좀 하게 되는 거죠. 안 그래도 최근에 이
비트코인 관련된 가상화폐 관련된 ETF에서 자금이 유출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더 가속화될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런 걱정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부에서는 그러니까 트럼프의 정치력이 약화된 게 영향을 줬을 수 있다. 트럼프가 또 워낙 코인 관련해서 메시지가 좀 강했었는데 그게 약해돼서 그런 것 같다라는 좀 요인도 있었고, 또 마이클 세일러, 이 사람이 어떤 메시지를 남겼던 사람이냐, 난 죽을 때까지 비트코인 안 팔 거야,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최근에 지난주가 30날이니까 어제네요. 갑자기 비트코인을 팔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의 어떤 메시지를 딱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코인이 이제 뚝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일단 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여기서 이제 주식시장에 영향을 받아요. 우선 이제 위험 자산에 투자하던 자금이 빠져나가는 건가,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코인이 이게 오늘 빠지는 과정에서 그 롱 포지션, 그러니까 상승 베팅이 많이 청산이 돼 버렸거든요. 상승 베팅 했던 사람들이 손절매 치고 나가고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금이 외부로 이제 빠져나가나 보다. 그 다음에 이 빠진 걸 갖다 틀어막기 위해서 주식을 팔고서 코인으로 다시 투입해야 되는, 또 반대매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증거금을 내야 되니까 주식 팔아서 증거금 내야지.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인 투자자들이 자금을 돌려막기 위해서 주식을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뭐 전혀 다른 양상, 뭐 코인 팔아서 코인이 불안정하니 주식으로 넘어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오늘 같은 경우는 투자자들이 좀 불안함에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근데 아마 이게 그 업비트 해킹 건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이슈가 제 기억에 2019년인가 17년인가 하여튼 그때 11월 말에 비슷한 경우가 있긴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조금 단기적인 이슈로 끝난 적이 있었거든요, 해킹 문제가. 이번에는 또 어떻게 될지 봐야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좀 일부, 그러니까 포지션 청산, 다음에 일부 좀 악재성 뉴스들이 갑자기 단계에 쏟아져 나와서 그런 건데, 이게 지속적으로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 일단 최대치를 $80,000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이 이슈가 오늘 코스닥 시장에, 증시에 영향을 좀 줬고요. 이제 또 방어했던 요인, 11월 수출, 11월 수출이 $610억, 사상 최대를 기록을 했고, 반도체가 견인했다라는 거예요. 무역수지 흑자도 나고 있고, 반도체가 38.6%나 증가를 해서 우리나라 이제 수출을 갖다가 견인을 했다, 이렇게 나왔고, 자동차도 13% 이상 증가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 무선통신, 뭐 이게 휴대폰 얘기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 2차전지, 컴퓨터가 증가하고 석유화학은 감소했다. 그러니까 어쨌든 수출이 잘 된다라는 거는 기업들의 실적이 좋다라는 거고, 특히 반도체는 저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4분기에 실적이 좋다라는 거를 암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웬만하면 지수가 추세로 빠지지는 않겠구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장을 좀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밑에 이미지 출처를 잘못 표기했네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가 오늘 상당히 주가 흐름이 좀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반도체가 오전에는 어정쩡했다가 이제 오후 들어서 갑자기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일본에 대해서 막 이것저것 막 규제하죠. 수출 뭐 통제라든가 아니면 이제 관광 안 가 막 이러면서 연일 이제 일본을 공격하니까, 일본에서 이제 맞춤형으로 포토레지스트, 그러니까 반도체 공정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소재인데, 저거를 이제 안 팔겠다. 저게 이제 일본이 전 세계 70%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걸 안 팔아버리면 반도체 만들기가 어려워. 재고를 얼마나 갖고 있는지 몰라도. 이것 때문에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면서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반도체 굵기라고 그래갖고 이제 반도체를 키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데, 뭐 소재가 있어야 만들 수 있잖아요. 재료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중국 업체들이 피해를 받을 거고,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점유 확대 이렇게 될 거고, 이거는 수출을 통제한다라는 거는 일본 업체들에도 피해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 수출하지 마 그러면 어디다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저거 어디다 사겠어요? 한국이지. 그러니까 한국에 공급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 이래저래 제품을 생산하기가 쉬워진다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 포토레지스트라는 거는, 그게 이제 빛을 딱 쬐면 거기에 이제 발라놓고 여기저기 이제 발라놓고 해서 이제 그 발라놓은 쪽만 어떤 화학적으로 성격이 바뀌어요. 그 부분만 어떤 그 부분만 남거나 제거가 돼버립니다. 이걸 딱 발라버리면. 그럼 그 선에 맞춰서 이제 회로를 그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스케치해주는, 그림으로 치면 이렇게 스케치해준다고 보면 되죠. 그럼 스케치에 맞춰서 이제 색칠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이걸 만들어내는 데가, 뭐 일본이나 뭐 중국이 아니라 이제 독일, 유럽 업체들 뭐 이런 거 몇몇 개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일부 기업들이 하는 데가 있고, 그래서 이거 이제 일본에도 공급 안 하면 실제로 좀 타격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예전에 소부장 때 기억이 나네 이렇게 되면서 매수가 좀 들어오는 그런 현상이 됐고, 다음에 이제 종목들별로 보면 이제 아무래도 그 코스닥 쪽에 관심이 높다 보니까 오늘은 이제 2차 전지, 물론 이제 에코프로 그룹이 헝가리인가요? 하여튼 유럽에 공장 생산기지 만든다라는 보도가 나온 것도 있겠지만, 지금은 코스닥 쪽에 대한 어떤 관심이 계속 높아지다 보니까 오늘은 2차 전지와 반도체 쪽으로 좀 집중이 됐죠. 동진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포토레지스트 이슈 때문에 겹치면서 강하게 올라갔고, 반면에 이제 상반기의 시장을 이끌었던 종목 조방원, 조선방산 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좀 힘이 없죠. 그러니까 유럽의 어떤 전쟁 분위기가 완화가 됐다, 평화협상 오고 간다, 이런 것들하고 겹치면서 좀 부진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 게 이제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방원 약하고 코스닥 쪽에 있는 종목, 그 다음에 이제 뭐 소부장 관련된 이슈들, 이런 종목군들이 좀 강했습니다. 대형주들은 오늘 나쁘지 않았어요. 탑10 중에서 6개가 플러스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상승폭이 압도적이지 않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피 지수는 또 소폭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코스닥은 뭐 로봇주라든가 펩트론 이게 좀 많이 빠져서 그렇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또 되게 강했잖아요. 10개 중에 8개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이건 특정 업종 이슈보다 그냥 코스닥은 지금 사야 돼, 그냥 그것씩 막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코스닥 쪽에 투자자들이 좀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수급은 이제 외국인들은 코스피, 기관은 코스닥을 이제 매수했는데, 이 종목이 되게 편중돼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1,600억 샀잖아요. 하이닉스만 3,700억 샀거든요. 그러니까 순매수 2위 종목이 현대로템인데 250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하이닉스만 샀다라고 보면 되죠. 근데 제가 이거를 계속 지난주부터 이제 설명드릴 때, 수급 설명드릴 때, 외국인들이 하이닉스를 매수를 해줘야, 그래야 이제 외국인들 매도 공세가 마무리가 된 걸로 볼 수 있다. 근데 일단 오늘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틀 연속 매수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일장에서도 매수가 들어오면 외국인들은 12월은 순매수로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건 되게 중요한 요인입니다. 제가 잠시 또 설명드릴 거고,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삼성바이오, LG화학, KB금융, 신한지주, 이렇게 금융주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화학계통, 2차전지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매수 규모가 좀 미미해서 오늘은 좀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선 날은 아니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외국인들 오늘 매도 후이였잖아요. 그런데 시가총액 상위 에코프로비엠, 레인보우 이런 것들, 알테오젠까지,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일단 매수 쪽 하는 종목들이 많은 그런 흐름은 좀 유지하고 있고, 기관이 뭐 오늘 보면 거의 시총 상위 순서 비슷하게 깔려 있죠. 뭐 알테오젠, 에코프로비엠, 레인보우, 에코프로 이런 식으로 해서 코스닥 정책 가동 이후에 이제 기관은 코스닥 대형주를 일단 사놓자, 나중에 연기금 투신권이 실제로 뭘 살지는 그때 가서 보더라도 일단 주식 사놓자, 이런 분위기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그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변동성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인이 너무 빠지면 주식시장에 이래저래 피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코인이 좀 안정되는지 여부, 그러니까 일단 해킹건 때문에 좀 해프닝으로 보는 시각이 좀 있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뭔가 또 앞서 제가 쭉 설명드렸잖아요. 그런 요인하고 겹쳐서 또 영향이 될 수 있으니까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FMC 회의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금리 내리는 쪽으로 보고 있는데, 오늘 일본이 그 금리 인상할지도 모른다고 해서 일본 금리가 막 급등하고 했거든요. 근데 어떤 나라가 금리가 막 움직이면 다른 나라들도 쏠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일단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진짜 매수인지, 하이닉스를 그렇게 팔던 하이닉스를 매수로 돌리면 이제 매도가 끝났다라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매수하는지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종목 장세가 펼쳐지는 가운데 지금 소부장이 갑자기 이슈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국과 일본 간의 어떤 갈등에서 히토류, 뭐 중국에서도 일본한테 히토리 이야기 나올 것 같긴 한데,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싸우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가 안 그래도 실적도 있는데 요게 좀 이슈가 돼서,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저걸 보자라는 게 아니라 코스닥이 연속적으로 올라가려면 뭔가 주도주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2차전지, 제약바이오, 소부장, 반도체 이런 식으로 이슈가 있어야 돼서 그런 것들이 실제로 돌아가게 되는지 이 부분을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보통 연말에는 금융투자가 매수를 해요. 그러니까 작년 뭐 2023년, 2022년 보면 코스피 시장에서 금융투자는 11월 중반 이후부터 12월까지는 그러니까 매수하는 날이 더 많거든요. 보통은 저게 왜 그러냐, 배당 때문에. 배당 때문에 이제 금융투자가 매수로 들어왔다가
배당락 당일부터 연초까지는 금융투자가 매도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기관이 매도를 잘 안 하게 돼요. 금융투자 매수가 자주 들어와서. 그래서 외국인들만 조금만 돌아서 주면 종목 장세가 펼쳐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이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이제 매수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구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코스피 대형주 쪽은 몇몇 두세 개, 한두 업종 정도는 이제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업종 이런 것들 봐야 될 거고, 더 중요한 건 코스닥 종목 장세인 것 같다. 그래서 코스닥의 어떤 종목 구도 이 부분 계속 집중하면서 내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또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좀 구독하기 좀 꼭 좀, 반드시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